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비 수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동차도 이제 보통은 센터나 공업사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비 수거가 있죠. 부품값을 제외하고 순수한 정비 공임을 이제 따로 계산하고 있죠. 근데 뭐 조그만 카센터들이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요새 스피드메이트나 아니면은 일반 경정비 하는 업체에서도 전산 입력을 하기 때문에 정비 공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의 업주들은 그 공임을 거의 소비자한테 이제 보통 받는 편이죠. 그리고 그 외에 더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어떤 기기 조작이나 그런 걸 해서 덤태기를 좀 사기를 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정비 하시는 분들도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거기 전산상에 나와 있는 견적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수가를 보통 고객들한테 받는 입장이긴 한데요. 오토바이도 지금 정비를 그렇게 자동차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제일 먼저 시스템을 도입한 데가 할리고요. 그 다음에 BMW, 두카티 같은 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할리 산하에 있는 로얄 램필드도 아마 그렇게 하려고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트라이언프나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제 오토바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비 단가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산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는 샵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하는 샵들은 많이 없죠. 암암리에 고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서비스 기간만 지나면 쿠폰으로 주기 때문에 그 쿠폰으로 이제 엔진을 교환한다든가 소모품을 교환하고 나면은 대부분 어느 특정한 정비샵을 가는 게 아니고 직영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일반 샵을 가게 되는데, 정비 공임이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되게 투명하지 못해요. 제가 전 시간에도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오토바이 관련해서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그냥 벤치 드라이버만 있으면 샵 차려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제 댓글에도 그런 말씀들 많이 나오시는데 양아치가 많아요. 정비 실력은 안 되고 이빨로만 털어갖고 손님 비유 맞춰서 먹고 사는 데도 있고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별로 없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오토바이계에서는 또 이게 있어요.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듯이 기변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100cc 갖고 시작하다가 125 갔다가 250 갔다가 500 갔다가 650 갔다가 1000 갔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손님이 하나 왔는데 키워서 먹는다고 보통 얘기해요. 돈 좀 있어 보이고 돈에 대해 구애 안 받고, 그리고 뒤탈 없이 달라는 데는 다 돈 따박따박 주는 손님, 그리고 또 하나 손님은 이제 거의 거지 새끼 취급해도 되는 손님,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닌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부 샵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돈 좀 있어 보이고 돈 따박따박 주면 되게 깍듯하죠. 근데 이 손님한테 다 뽑아먹었다, 이제 한계가 왔다 그러면은 날려버리죠.
카지노라는 요새 드라마가 한참 유행이던데 그 카지노에서도 그렇게 하죠. 아, 이 손님은 얼마짜리다. 예, 걔들도 견적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하는 것도 서비스 개념으로 해줄 수도 있는 정비도 있고 아닌 정비도 있는데 그 선을 넘나드는 거죠. 어떤 부품은 만약 부품값이 50원이라도 엔진을 다 뜯어야지만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있어요. 그러면 공임이 당연히 많이 나오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무슨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가게 주인하고 쇼부를 보죠. 아, 이거 얼마 정도의 수리를 해주십시오. 예. 그냥 수리를 딱 맡기고 공임 단가가 딱 나오면은 견적세다로 딱 저도 계산하면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뜯어봤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일이 크다. 그러면 이것저것 더 붙여갖고 이제 더 단가를 수리비를 요구를 하죠. 그게 있습니다. A라는 부품이 엔진 안에 들어있다. 근데 뜯어봤더니 B라는 부품도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은 B는 그냥 부품값만 바꿔서 고쳐줄 수도 있는 거죠. 이왕 수리한 김에, 수리 뜯은 김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B라는 것도 공임을 다 엔진을 뜯어서 수리하는 걸로 처리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되게 좀 불안정하게 운영이 돼요. 하나 예를 들자면은 제가 엔진 오일을 얘기할게요. 통상 방유가 대림에서 나오는 일반 방유 같은 경우에 인터넷상으로 엔진 오일을 3,000원이면 구매가 가능해요. 택배비 포함해서. 그러면 일반 샵에 들어오는 거는 도매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뭐 한두 개씩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두 박스도 아니고 수십 박스씩 수백 박스씩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인터넷보다 더 쌀 거란 말입니다. 근데 PCX나 CT백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 1리터가 딱 들어가요. 한 병 딱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CT백이나 아니면 PCX는 정확하게 안는데 CT백이 딱 1리터예요. 근데 CT백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 교환비가 6,000원이에요. 그것도 작년에 1,000원 올라서 6,000원이에요. 3,000원짜리를 시중에서 3,000원짜리를 2,000원 더 받고 공임 받고 교환을 해주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긴 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제오토바이에다가 엔진오일을 교환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오일만 교환한다면은 35,000원 받아요. 똑같이 CT백에 들어간 엔진오일로 교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 거는 3.2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3.2리터 정도를 교환을 안 하고 3리터만 교환을 합니다. 3병만 부어요. 나머지 짜투리 조금 부어주고. 그러면은 CT백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3족 18 18,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병당 10,000원을 받는 거죠. 거기다가 보통 연료 필터가 엔진오일 필터가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인터넷 가격이. 근데 실제 그쪽 샵에 들어오는 가격은 모르겠어요. 아마 2,000원이나 뭐 1,000원 하겠죠. 왜냐면 그거 갈면은 35,000원 이상 받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똑같이 3리터 들어가는 만약에 일제 알차가 들어왔다 그러면 6만원 받아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엔진오일 값에 있는 건지 오토바이 값에 있는 건지. 기준이 오토바이 값에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크 M7으로 교환하는데 병당 한 4,500원
그 정도 하는 거 4,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4,000원 4,000원에서 그래서 한 박스 시키면은 그냥 그걸로 교환을 해요. 그러면은 3리터 들어가면 3몇 리터 들어간다 그러면은 4,000원이니까 12,000원이면 교환하는 거죠. 광유로 가는데. 그래서 마일리지가 광유 기준 3,000km인데 합성유를 집어넣고서 5,000km 정도 탑니다. 중간에 조금 보충해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모르면 뒤통수에 맞는 거고 알면 사람 취급 못 받는 데가 이 오토바이 업계인 것 같아요. 손님이 뭐 인터넷하고 가격을 비교한다든가 부품값을 뻔히 알고 있다든가 그러면은 샵에서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뭐 증세를 대부분 다 알고 있다. 손님이 알고 있다. 알고 있고 해결 방안도 대충 알고 있는데 샵에다가 오토바이를 맡긴다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왜? 제대로 안 고쳐주면은 어렵거든요. 뭐 사기도 많이 쳐요. 자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온 척 하려고. 네, 별의별 개소리를 다 들어봤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부품 내역서라든가 아니면 가격표가 단가표가 KR모터스에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소비자까지 대리점 공급가가 공개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찾아보고 뻔히 부품 가격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샵에서 얘기하죠. 부품이 비싸다고. 공임 제대로 공임을 많이 받자니 지들 요도 벌 것 같으니까 결국은 부품 핑계를 대요. 부품이 비싸다고. 에이스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죠. 대충 부품값만 알면은 대충 이 정도 어느 정도 수리가 어렵구나 쉽겠구나, 그리고 공임이 얼마 정도 포함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을 받겠구나라는 게 이게 감이 오는데 그걸 사기를 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죠. 그래서 오토바이 수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오토바이는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요. 매뉴얼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너스 매뉴얼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일반 설명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서비스 매뉴얼이라고 그래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수리하시는 분들이 보는 매뉴얼이 있어요. 국산 오토바이도 찾아보면 서비스 매뉴얼 다 있습니다. 없으면은 미국이나 이런데 공개된 매뉴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걸 보시면은 배선도라든가 아니면은 회로도 그리고 부품 조립도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뭐 손재주가 조금 있으신 분들, 손재주가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매뉴얼을 보시면은 충분히 분해 조립이 가능해요. 네, 그런 걸 찾아보시고 설설 집에서 혼자 고치는 것도 만지작거리는 거 부품만이 뭐 벤치 드라이버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네. 모키나 아니면은 뭐 라체 세트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만지는 재미도 있습니다. 뭐 주말에 오토바이 만지고 있으면 시간 잘 가요. 아침 먹고 가서 뜯고 뜯은 거 영상 다시 확인하고 점심 먹고 다시 조립하고 조립 안 되면 그대로 뒀다가 다음 주에 또 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2005년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2005년도에 중국으로 구입해서 처음에는 샵에 많이 맡겼다가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냥 저기 카본 클리너 한번 찍 뿌리고 2만원 3만원씩 받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분해 조립도 보고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웬만한 그냥 소모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상시 정비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그냥 정비를 하고 있어요. 얘들 고장난 데도 좀 찾아내고, 해결 방안이 없으면은 뭐 샵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샵 사장님한테 이렇게 그 증상이 있는데 부품 있어요, 교환 좀 해주세요. 부품 없어요.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을 실행해보고 운행해보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또 그렇게 또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저라고 뭐 어디서 뱃속에서 오토바이 뭐 수리 분해하고 에디터 분해하고 뭐 그런 거 배우고 왔겠어요. 그냥 해외 자료 찾아보고요. 또 이렇게 그 자료 찾은 거 프린트 해가지고 보면서 실제 부속하고 비교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두 개 해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없는 돈에 즐기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결국 저는 뜯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까짓 거 시간만 있으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직장 다니면서도 했는데요. 뭐 비싼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야 자기 손으로 뜯고 막 그러는 거 부담되죠. 근데 저같이 이렇게 화석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서비스 매뉴얼 찾아가지고 싸부작 뜯는 것도 소소한 재미를 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아야지 안 당해요. 모르면 하길 당하는 거야. 매일 씩씩 빠져나오더니 이제 여기 가네. 남발에다 달고 다니라 이 자식아. 아이고 씨발. 양아치 새끼 마냥 뭐냐? 300cc 타는데 이렇게 양아치 짓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저 오토바이를 300에서 500이면 사거든요. 근데 남발을 들으려고 번호판을 다루려고 보험을 들으면은 보험료가 200만원이 넘습니다. 근데 저렇게 무판으로 다니는 거예요. 네, 저 무판 벌금이 한 5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대부분 이제 개도 조치하고 뭐 번호 달 거예요. 그러면은 걸리면은 그때서야 보험 들고 번호판 달면 되거든요. 거의 많이 봐주니까 저질하려고 다니는 거지 평생. 옷도 비싼 거 입고 구두도 비싼 거 신고 하이바 비싼 거 쓰고 그럼 뭐예요? 오토바이가 무판인데. 음악 분들하고 머리를 휘저어가면서 에이, 평생 그렇게 살아. 평생. 아이고 뭐냐.